이번 시간에는 키아프 프리즈 2022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성공리 마친 페어에 대한 결과들을 두 영상에 걸쳐서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키아프 프리즈를 동시에 개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아트 페어를 통해 엄청난 작품들을 관람하고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키아프에는 17국가의 갤러리 164곳이 참여했고, 프리즈는 21개국 110개의 갤러리가 참여를 하면서 총 247곳의 갤러리가 아트페어를 가득 메웠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세택에서 열린 키아프의 위성페어, 키아프 플러스까지 포함을 하면 참여 갤러리는 350곳에 달할 정도로 역대 최고의 아트페어가 되었습니다. 엘사 아빠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겨주었는데요. 그럼 키아프 프리즈 2022에 5가지 키워드로 함께 리뷰하겠으며, 이번 영상은 1번부터 3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프리즈 서울은 끝났지만 아직 프리즈 아트 페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5년간 프리즈 서울을 만나실 수 있기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2003년에 시작된 프리즈 아트 페어는 영국의 미술 매거진 프리즈에서 시작됩니다. 1991년에 창간한 이 매거진은 아만다 샤프와 매튜 슬러토버에 의해 예술가 톰 기들리와 함께 설립하였으며, 첫 호에는 영국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나비 페인팅이 표지를 장식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런던에서는 문학계가 압도적이었고 시각예술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파리나 뉴욕의 아트마켓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영국의 현대미술 작가군인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의 미디어적 성장과 결을 함께하면서 입지를 낮았으며, 그리고 2003년에 예술은 백만장자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신진 작가들의 신선한 미술로 시작하였으며, 런던의 한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시작했다고 하네요. 당시 데미안 허스트나 트레이시 에밍 같이 젊은 작가들을 필두로 컨템포러리 아트의 방향으로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굴지의 메가 갤러리들이 참여를 하는 아트페어가 바로 이 프리즈 아트페어입니다.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에 대해 좀 더 설명하고 싶어지는데, 영국의 미술 성공 역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프리즈는 거대 기업 자회사로 글로벌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 엔데버의 자회사인 IMG 그룹 네트워크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가 든든한 후원사로 현재까지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을 정도로 탄탄한 자본을 갖춘 아트페어로, 현재 아트바젤, 피악, 테파프 등 세계에서 대표하는 아트페어입니다. 프리즈는 프리즈 런던, 프리즈 뉴욕, 프리즈 LA, 프리즈 마스터즈가 있는데, 이번에 프리즈 서울도 2022년부터 새롭게 개최하였습니다. 전에 언급드린 대로 프리즈 서울은 총 5년간 아트페어를 계약하였으며, 2027년까지 프리즈 서울을 보실 수 있고 이후에 계속 연장될 수 있습니다. 프리즈 아트페어는 보통 2월에 LA, 5월에 뉴욕에서, 10월에 런던에서 개최를 하며, 프리즈 마스터즈도 10월 런던에서 개최를 합니다. 프리즈 마스터즈는 2000년 이전의 작품들을 관람하실 수 있으며, 프리즈 런던은 2000년 이후의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프리즈 서울은 프리즈 마스터즈, 포커스 아시아 섹션으로 이루어졌기에 모든 시대의 다양한 작품들을 경험하실 수 있었습니다. 프리즈 서울이 개최된 이유는 여러 예상이 되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로, 첫 번째는 관부화세가 없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인 점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 미술품에 33%의 관세를 매길 정도로 자국의 미술 작품들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페이스 베이징은 2019년 4월 전시를 끝으로 문을 닫을 만큼 상대적으로 중국을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일본도 미술품에 대한 관부가세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이면 아시아 최고 미술 시장인 홍콩에서 페어를 개최했을 텐데, 최근 몇 년간 홍콩 엑소더스,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정치적 불안이 심해지고 치안이 나빠지면서 외국 갤러리들도 철수를 하였고,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등의 가운데인 한국의 매력을 느꼈다고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미술 시장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2020년 전까지는 15위 정도로 인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2021년에는 6위까지 오를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해당 이유로 프리즈뿐만이 아니라 해외 많은 갤러리들이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타테우스 로파, 퀘닉에 이어 올해는 글래드스톤, 페레스 프로젝트, 그리고 페루탕 2호점이 열 예정으로, 해외 메가 갤러리들도 한국으로 상륙하는 만큼 앞으로 한국의 미술 시장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키아프 및 프리즈 서울의 매출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키아프는 약 700억 원, 프리즈 서울은 약 6천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치였던 키아프 매출 2천억 원, 프리즈 매출 1조 원에는 못 미쳤지만 키아프는 역대 최고 매출을, 프리즈 서울은 프리즈 런던에 이어 두 번째 높은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즈 런던은 약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리즈 아트 페어는 통상 런던은 300여 개의 갤러리가, 로스앤젤레스에는 100여 개의 갤러리, 뉴욕은 통상 60여 개의 갤러리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110여 개의 갤러리가 차별을 할기에 두 번째 매출이 나오는 전망은 어쩌면 예상된 결과라고 보여지지만 처음 개최하는 것을 고려하자면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에는 총 7만 명 이상이 방문했는데요. 예년과 달리 누적 방문을 제외하고 실제 방문 개수를 집계했기 때문에 지난해 방문객인 8만 8천 명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적으로 집계를 하면 23만 명으로 한 분당 몇 번을 관람하였다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트페어를 비교해보면 프리즈 런던은 4일간 3만 명이 방문하며 1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2013년에 시작된 아트바젤 홍콩은 매년 8만 명이 방문을 하고 1조 원대의 매출을, 2018년에 스위스 아트바젤이 3조 4천 원의 매출 기록을, 네덜란드 남부 마스트리히트에서 열리는 테파프는 약 4조 원 정도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미술시장을 볼 때 역대 최고였던 2021년에 경매시장은 3,300억 원, 화랑 매출은 4,400억 원, 아트페어는 1,500억 원으로 약 9,200억 원의 규모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규모가 5,329억 원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번 프리즈 서울을 기반으로 미술시장의 많은 성장을 이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상 깊었던 갤러리는 리처드 네기 갤러리입니다. 페어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처드 네기 갤러리는 오스트리아 표현주의 화가 에곤 실레의 작품을 사시점 전시를 하였습니다. 에곤 실레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인 만큼 관심이 굉장했는데요. 갤러리 부스를 감상하려면 30분 이상 웨이팅을 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불안에 떠는 인간의 육체와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작품을 남기는 에곤 실레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철도청 고급 관료 집안에서 태어나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부터 열성적으로 그림을 그리자 그의 스케치북을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실레의 아버지는 그가 15살 때 결혼 전부터 알았던 매독으로 전신 착란 증세를 보이다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고 슬퍼하는 모습이 안 느껴져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레는 어릴 적 여동생에게 근친애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실제로 여동생을 누드 모델로 많은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1살 때부터 미술에 재능을 보인 실레는 16살인 1906년 빈으로 상경 빈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하였으며 실레는 이 시기에 그의 평생 스승인 구스타프 클림프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1911년 4월에는 첫 개인전을 열게 되는데 세련되고 웅장한 그림에 익숙하던 빈 관객들은 실레의 해체된 자화상을 보고 무시를 하였지만 그의 예술을 처음으로 이해해주고 죽을 때까지 후원해준 평론가 아르투어 레슬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911년 실레는 구스타프 클린트의 모델이었던 17세인 월리를 만나서 비엔나에서 같이 살게 되었으며 그의 걸작들을 남긴 모델이 되었습니다. 작가는 이듬해 1912년 노이렌바흐에서 미성년자 소녀들을 그렸다라는 소지로 체포되었는데요. 재판에선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곳에 에로틱한 그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유죄로 보여 결국 유죄 판결로 3일간 투옥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판사는 실레의 그림을 재판장에서 찢었다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까지 드네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18년 10월 당시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을 죽인 스페인 독감에 걸려 임신 6개월이었던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가는 아내가 사망 직전에 줄무늬 옷을 입은 에디트 실레의 초상을 그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3일 뒤 그의 나이 28살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에곤 실레의 작품 특징으로 1907년부터 1909년 사이에 실레의 가장 초기작들은 클림프의 것들과 매우 유사하며 아르누브의 영향도 보입니다. 1910년 실레는 누드화를 연습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1년도 안 되어 메마르고 병적인 색을 띠며 종종 강한 성적 의미를 지닌 독자적인 스타일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그리기 시작하였다고 하네요. 점점 그의 그림은 복잡해지고 주제를 가지게 되며 1912년 투옥된 후에는 죽음과 부활 같은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물론 여성 누드가 여전히 주된 주제이긴 했지만
1차 세계대전 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그의 그림은 더 커지고 세밀해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생을 마감하였지만 피카소와 함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작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영화로 나온 에곤 실레 욕망의 그린 그림에서 좀 더 재미난 작가 이야기를 보실 수 있으니 실레의 영화도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의 주요 딜러인 리처드 네기 갤러리는 에곤 실레 작품 중 최고의 것을 사고 팔면서 35년 이상 이 작가를 전문으로 해왔으며 빈에 있는 레어폴드 뮤지엄은 200점 이상의 실레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서 오스트리아를 가시면 꼭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곤 실레에 대한 가격 분석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의 페인팅 최고가는 2011년 6월 소더비즈 런던 경매에서 나온 작품이고요. 약 4천만 달러, 현재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값은 5,200만 달러가 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드로잉 최고가는 2013년 2월 소더비즈 런던 경매였고요. 실내학 원리의 좌상이었습니다. 가격은 1,200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네요. 그의 평균 낙찰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80년대부터 당시 물가를 반영하더라도 실내의 작품 가격은 매우 비쌌으며 2011년 이후에도 그의 평균 드로잉 가격은 50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페인팅 평균 가격은 약 450만 달러입니다. 모든 작가가 마찬가지지만 작가의 도상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에곤 실레의 좋은 도상의 작품은 700억 원이 넘는 것처럼 우리도 좋은 도상의 작품을 수집해야 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상 깊은 갤러리는 엘카벨라 갤러리즈입니다. 엘카벨라 갤러리즈는 뉴욕에 있는 갤러리로 192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엘카벨라 갤러리즈는 한국에 처음 폐허를 진출한 만큼 작품의 무게를 많이 실었는데요. 파블로 피카소, 앤디 워홀, 프랜시스 베이컨, 장미셸 바스키아, 알베르토 자코메티, 키스 에링, 엘즈워스 켈리, 윌린드 쿠닝, 앙리 마티스, 피에트 몬드리안, 로버트 라우센버그 등의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도 모마에 온 듯한 설레이는 작가들로 전시를 했는데요. 프리즈 서울의 최고가도 에카벨라 갤러리즈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피카소 작품이었는데요. 1937년작인 방울이 달린 빨간 베레모를 쓴 여자는 4,500만 불의 가치를 매겼으며 하나로 600억 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해당 작품은 피카소의 연인 중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마리 테레즈 발테르의 초상화인데 새 연인 도라 마르를 겹쳐 주목받는 연작 중 하나로 2017년 영국 사업가에게 475억 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작품입니다. 해당 갤러리 부스에도 수많은 인파가 찾아와서 역사적인 작가들의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프리즈 서울의 입장료의 값어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피카소에 대한 소개는 위의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바이바이.